스웨덴의 숲에서 온 나무와 단순한 아이디어로 채워진 납작한 상자가 1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꿈꾸던 나만의 공간을 피자 몇 판 가격으로 실현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우리를 열광하게 했고, 주말마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거대한 이케아 매장으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가성비의 왕 이케아의 시대가 열린 듯했으나 모든 왕국은 영원하지 않은 법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했던 왕좌는 무너지고 있으며 왕관은 깨지고 금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88%의 이익이 증발하고 적자 전환을 맞이한 이케아의 상황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자유낙하에 가깝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거인을 절벽으로 밀어낸 것이 한때 그를 숭배했던 한국 소비자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혁신의 상징이었던 이케아가 어쩌다 몰락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장엄한 상승과 충격적인 추락,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에서 이케아 1호점이 문을 열던 날로 대한민국은 쇼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전까지 가구 쇼핑은 가구 거리에서 사장님과 흥정을 하거나 백화점에서 비싼 브랜드를 사는 것이 전부였고, 가격은 불투명하며 디자인 선택의 폭은 좁았습니다. 이케아는 모든 것을 바꿨으며,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매장과 실제 집처럼 꾸며진 수십 개의 쇼룸은 가구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고, 해외 직구로 두세 배 웃돈을 주고 사던 제품을 직접 보고 만지며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불편함마저 집을 꾸미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케아는 주말 나들이 코스가 되었고, 미트볼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케아를 가구 공룡이라 부르며 국내 시장의 붕괴를 우려했지만, 이케아의 등장은 가격 거품을 빼고 디자인 경쟁을 촉발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케아 매출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폭풍 성장하며 한국은 이케아 시대에 접어드는 듯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집 꾸미기 열풍과 함께 2021년 6,872억 원의 매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직후 예상치 못한 추락이 시작되었고, 매출은 계속 하락하며 영업이익은 10분의 1로 증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기 한샘이나 현대리바트 같은 국내 가구 업체들은 선방했고, 온라인 가구 시장은 오히려 성장했지만 유독 이케아만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이케아는 대대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한때 시장을 뒤흔들던 가격의 마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케아 문제의 핵심은 10년 전 성공 공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며, 첫째, 이케아는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닙니다. 이케아의 가격에는 스웨덴에서 오는 운송비와 통관비가 포함되어 있고, 반면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소비자들은 쿠팡이나 오늘의 집에서 더 저렴한 중국산 완제품 가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데 조립까지 해야 하는 이케아를 선택할 이유가 사라졌으며, 둘째, 경험을 팔려다 피로를 팔고 있습니다.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미로처럼 설계된 매장 동선은 똑똑해진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특별한 경험을 주지 못하면 지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셋째, 문화적 불일치가 결정적이었으며, 서양에서 DIY는 비싼 인건비를 아끼는 경제적 활동이지만, 바쁜 한국 사회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 가구를 조립하는 것이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조립의 경제적 메리트도 없고, 이케아 성공의 핵심이었던 DIY 문화가 한국에서는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케아 몰락의 이유는 한국인의 삶의 변화에 있으며, 이케아의 성공 전략의 핵심이었던 널찍한 쇼룸은 화목한 쌓인 가족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꿈이었지만,
2024년 1인 가구가 1000만을 돌파하며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고, 이제 쌓인 가족은 표준이 아닙니다. 이케아의 널찍한 쇼룸은 20대, 30대 1인 가구에게 비현실적인 대저택일 뿐이며, 그들의 현실은 작은 원룸과 오피스텔입니다. 이케아가 자랑하던 꿈의 집 쇼룸은 현실과 동떨어지며 매력을 잃었고, 클릭 한 번으로 완제품이 배송되는 온라인 가구 플랫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이케아의 방식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케아 몰락의 핵심은 한국인들이 가구에서 가성비만을 찾지 않게 된 것이며, 이케아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 치던 순간 백화점 명품 가구는 수천만 원짜리 소파가 날개 달린 듯 팔렸습니다. 최고가 침대 라인의 매출은 1년 만에 50% 넘게 급증했으며, 시장은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와 프리미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자극한 것은 SNS. 특히 오늘의 집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등장으로 오늘의 집은 멋진 집을 구경하고 따라하며 나의 공간을 자랑하는 거대한 놀이터가 이케아의 싸고 실용적인 이미지는 가심비의 욕망을 채울 수 없었고, 오늘의 집의 성장은 가구 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 쇼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이케아는 10년간 고수하던 성공 공식을 깨는 도박을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최전선은 이케아 강동점입니다. 이케아는 시그니처 외곽 대형 매장 전략을 버리고 도심 복합 쇼핑몰에 입점했으며, 2022년 계룡점, 2023년 대구점 출점 계획을 접고 평택 물류센터 건립까지 철회한 후 5년 만에 서울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강동점의 쇼룸은 다른 지점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옴니채널 전략으로 키오스크로 온라인 주문을 하거나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고객은 극소수입니다. 이케아는 가구 대신 음식과 식료품 판매에 힘을 쏟으며, 강동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카페와 600석 레스토랑, 밀키트와 해산물까지 파는 푸드마켓을 운영해 매출을 올리려 합니다. 하지만 강동점의 가장 큰 약점은 경쟁으로, 맞은편에는 일루미, 위층에는 니토리, 아래층에는 모던하우스와 다이소가 있어 가구와 생활용품의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섰습니다. 과거 외곽 매장에서는 이케아의 손님이 온전히 이케아의 것이었지만, 이곳에서는 고객이 경쟁 매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동점 오픈 첫날은 구경꾼으로 북적였지만, 셀프 서브 구역과 계산대는 한산했으며,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경쟁사가 있을 때 이케아의 매력이 돋보인다고 했지만, 자칫하면 손님을 모아주는 미끼 역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케아는 기막힌 역설에 직면했으며, 한때 한국 시장을 혁신했던 성공 공식, 즉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 쌓인 가족 중심의 쇼룸, 압도적인 가성비가 이제는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케아 강동점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글로벌 매출의 1%에 불과한 한국 시장에서 사업 축소의 신호탄이 될까요? 아직 다음 챕터는 쓰이지 않았지만, 가성비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왕국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케아의 시대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